그 핸디캡 인덱스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쯤부터이고 어떤 목적에서 시작이 됐나요? 핸디캡 시스템은 미국 골프 협회가 이제 주로 운영을 했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골프 협회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핸디캡을 운영한 게 한 110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1911년도에 이제 핸디캡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점차 미국에서 이제 개발이 되다가 1987년도에 지금의 소개되어진 코스 레이팅과 시스템, 슬로프 레이팅이라는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져서 이제 적용이 되어졌고요. 최근에는 2020년도에 전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NA랑 USG에서 같이 이 핸디캡 시스템을 공동으로 관장하게 된 월드 핸디캡 시스템이 출시가 됩니다. 즉 핸디캡은 한 11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요. 대한골프협회도 그 코스 레이팅하고 슬로프 레이팅을 측정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거는 대략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대한골프협회에서 핸디캡 위원회를 설치를 한 게 1970년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이 핸디캡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코스 레이팅을 처음 시행한 게 이제 서울 CC, 한양 CC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300개 골프장을 레이팅을 한 걸로 저희 조사되어진 자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개 정도가 그 유효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 레이팅 하는데 코스 레이팅은 뭐 어떻게 하나요? 코스 레이팅은 저도 이제 코스 레이터로 이제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3명 정도의 이제 공식 레이터가 이 골프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 골프장의 이 전체적인 거리를 이제 먼저 이제 파악을 합니다. 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티잉 구역부터 그린까지 이제 전체 18홀 기준으로 18홀에 대한 거리를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유효 플레이 길이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유효 플레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슬로프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업다운이 가미되는 것부터 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요소로 이제 체크한 유효 플레이 길이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물을 10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예컨대 OB가 IP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그린 주변에 이 벙커가 얼마나 비율을 차지해서 이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방해를 하는지 등을 10가지로 판단하는 장애물 값을 레이터들이 평가를 해서 그 값을 합산한 게 나중에 코스 레이팅이라는 값 그리고 보기 레이팅이라는 값이 이제 2가지로 형성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코스에도 이렇게 T가 뭐 많게는 한 5개에서 8개까지도 있고요. 이렇게 T별로 그러면은 이제 코스 레이팅 값이 달라지나요? 네. 당연히 코스 레이팅은 T별로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지면은 제가 이 백티에서 칠 때 레귤러 티에서 칠 때 IP가 떨어지는 지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지점이 달라지면 당연히 장애물도 달라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백티에서 칠 리는 없지만 백티에서 쳤을 때 떨어지는 지점에 벙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똑같은 코스의 레귤러 티에서 쳤을 때 떨어지는 드라이브 샷을 했을 때 떨어지는 지점이 벙커라든지 또는 페널티 구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즉 이 티잉 구역마다 코스 레이팅 값은 다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것의 그 어려운 골프장과 쉬운 골프장을 가르는 요소들은 대강 어떤 것들이 그 큰 요소가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유효 플레이 길이, 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 골프장이 아무리 장애물이 많지 않더라도 거리가 길면은 당연히 그 플레이어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게 약 한 80에서 90% 정도가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실제 그 네. 거리, 그러니까 플레이되는 이제 유효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어느 동작에 따라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네네, 그렇게 계산 공식에 의거하면은 80% 90% 정도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값이 이제 좌지우지된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장애물들 그런 10가지 장애물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치는 골퍼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받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더 천차만별 차이가 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정희스는 저도 이제 한국 오픈 취재를 위해서 매년 이제 방문해서 일주일 가량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요. 그 코스를 보면은 뭐 아일랜드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방이 물, 그 홀 그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다리나 아니면
뭐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이제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이제 파3 홀 같은 것들이 두 개 이상 있죠. 벙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벙커가 그 피트다이 스타일로 골프장이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그 높은 편인데요. 프로골퍼들은 사실 또 그렇게 어려운 함정들을 만들어 놔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보기 플레이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벙커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는데, 막 그런 데서 이제 슬로프 레이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슬로프 레이팅의 기준값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제가 이제 슬로프 레이팅을 찾아보니까 뭐 어떤 골프장은 가장 어려운 데가 155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골프 레이팅은 코스 레이팅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미국 골프협회에서 1910년도 이제 초반서부터 이제 개발할 때 일정 골퍼들을 잘하는 골퍼들을 평가하는 이게 좋은 지표로 활용이 되어진 것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골퍼들이 대다수인데요. 그 골퍼들에 대한 이 값을 제공하는 거에는 굉장히 보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미국 골프협회에서 또 하나의 이 코스 레이팅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이제 슬로프 레이팅이라는 제도인데요. 슬로프 레이팅을 개발할 당시에 미국 골프협회에서 이 평균적인 난이도의 코스에서 잘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의 이 비교치를 통해서 통계를 잡아낸 값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잘하는 골퍼들, 뭐 핸디캡이 0인 골퍼들을 기준, 그리고 핸디캡이 약 한 20에서 25 정도에 되는 골퍼들의 좋은 스코어를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진 코스에서 약 한 1.13배가 낮다라는 이 결과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골프협회에서 이거를 이 평균적인 난이도의 코스로 갖고선 그 다음서부터 이 스코어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의 이 상대적인 값을 표현하게 된 게 이제 슬로프 레이팅의 그렇군요. 그러니까